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맞서겠다입니다. 자, 이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 최고위에서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고 그 후에 오송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습니다.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또 여야 반응이 많이 엇갈렸는데 그 어떤 비판 논평보다 길고 힘들었다 이게 좀 묵직한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상중에는 사실 좀 이렇게 강한 비판을 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이 대정부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발언이 많이 톤다운이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방금 앞에서 우리가 본 영상에 보면 길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분명한데도 그것이 분명한데도 이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비판 논평이 사실 한 건 정도 나왔거든요. 예. 한두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당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중인 대통령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었다. 아무래도 네. 당장 어제였고 그 대통령 연설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반응도 많잖아요. 이제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거냐부터 시작해서 화합과 통합을 내야 하는 날에 그리고 그것도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온 날에 뭐 일본에 대한 지나치게 친화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적시했던 대통령의 연설이 과연 온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오늘 또 그 대통령이 섀도우 복싱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실체 없는 적이다 이런 의미였던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일부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뭐 처벌을 받고 있고 입건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 뭐 네. 대통령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제 광복절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에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뭐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활동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정한 대상들을 지칭하면서 대통령의 사실상 비판적인 인사들을 모두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짧게 경축사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혹시 김 의원님은 경축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짧게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좀 아쉬운 대목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자동적으로 세계에서 17개국이 자동 참전을 하게 되는데 22개국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굉장히 전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박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이 광복절날 이하 국민들께 소개를 하면 좋았을 법한 외교적 성과들이 조금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SNS를 보면 또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SNS 이재명의 페이지라는 공간에 올린 사진인데, 저희가 제목으로도 잡았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래쪽에 보면 그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내가 딱 나가겠다라는 걸 적어놨어요. 뭐 지지자들도 좀 모여달라. 그거죠. 그건가요? 네, 그거예요. 정확하게 분까지 쓰셨더라고요. 10시 예, 예. 20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적시를 한 것은 네. 민주당 강성 팬덤인 개딸분들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검찰 단계의 수사나 이제 재판 과정도 두렵겠지만
본인이 범죄자로서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은 저 자리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연호하고 이재명 무죄를 연호해주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소환이 되는 그 장면 자체에 딱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죄가 있어 보이네, 뭐 이재명 대표 검찰에 나가네라는 모습 자체를 딱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각인이 될 거거든요. 최대한 네. 그런 모습을 좀 희석시키려고 뒤에서 마치 응원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여론전 같은 건데요. 다 굉장히 본인이 후달려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떨려서. 네, 떨려서. 네. 예. 일단 또 SNS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는 또 이제 본인 개인 계정에다가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백현동 이번에 소환이 이제 백현동 관련인데 이런 한 푼의 사익도 취하는 것이 없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 진술서 검찰에 이제 제출하는 진술서의 요약본도 함께 공개를 했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그러니까 민주당 뭐 당원들 뭐 시도당 위원회 뭐 의원들에게 또 편집글 서한으로도 보냈다고 하고 또 이 단체 카톡방에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또 SNS 올렸다고 하는데 박 의원님은 떨려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고 김 의원님은 네,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은 떨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아니다. 뭐 자신감의 표현이다. 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자신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려서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감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좀 여론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나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듯한 이 상황이 사실은 좀 부도덕하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검찰의 이런 시도가 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연구원의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가 정책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당시 문건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개를 했던데 이때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좀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다 내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건에 보면 1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이제 기한으로 써 있고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자라고 이제 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의 데드라인을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을 공표를 한 거죠. 그렇다면 국토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사항 또는 대통령의 관심 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연구원 측에서도 성남시 측에 공문을 보낸 것들을 보면 결국에 이런 국가 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식품연구원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뭐 국토부에서도 적기 매각을 추진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들이 이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나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뭐 자신감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취했느냐 보면 뭐 김인섭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네.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건 맞지만 그 뒤에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고 흘러간 자금의 흐름 역시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배임 혐의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진술서를 요약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좀 협조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뭐 혐의가 없고 당당하다면 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검찰 소환 때도 그랬잖아요. 네. 뭐 그 자료 이렇게 띡 제출해놓고 본인이 네. 계속 묵비권 행사하셨고 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들을 골고루 보낸 것은 결국 본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 백현동 혐의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건과 관련돼서 9월 정도 회기 중에
그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에 붙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냐 가결시키냐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니까요. 근데 저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잖아요. 예. 근데 잘못하면 이번에는 정말 가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혁신안에서 내세운 것도 그럼요.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은 이상 지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걸 정당한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표현한 대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내에다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받을 때 하셔야죠. 재판 과정에서 하셔야죠. 이거 뭐 SNS 올린다고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나요? 결국 당내에 본인의 입지를 챙기기 위한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론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